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월 17일 제헌절날이네요. 7월 17일은 아주 의미가 있는 날이죠. 지금은 장마철이기도 하고 무더운 여름철입니다. 슬기롭게 잘 여름철을 이기시고 희망의 내일을 함께 설계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대하면서 네 번째 유튜브 방송 출발합니다. 어느 지방에요, 가뭄이 들었습니다. 가뭄이 들면 식물들이 고통스러워해요. 냇가의 나무들은요, 언제나 수분을 쉽게 만날 수 있기에 냇가의 나무들은 항상 건강하게 보입니다. 그런데요, 가뭄이 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산 꼭대기에 있는 나무보다 냇가에 있는 나무들이 먼저 시들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참 이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느 학자가요, 이 문제를 파헤쳐 보려고 팔을 걷어붙이고 이제 실제로 냇가에 있는 나무 밑둥을 파서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요, 냇가에 있는 나무 뿌리는요, 길게 뻗은 것이 아니고 뿌리가 아주 짧았답니다. 왜냐하면 길 필요가 없죠. 쉽게 수분을 빨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노력해서 길게 뿌리를 늘릴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가뭄이 아무리 심해도 산꼭대기의 나무들은 푸르름 항상 청정하죠. 건강하죠. 그래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나무 밑둥을 깊게 파 내려갔습니다. 얼마나 깊이 뿌리가 뻗어놨던지 결국은 끝까지 추적을 하다가 돌뿌리 바위에 부딪히고 다른 나무에 걸려서 끝까지 산꼭대기에 있는 나무 뿌리를 추적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사는 것도 이와 같은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산에 있는 나무는 수분을 만나기 위해서 수분이 부족하니까 수분을 끝까지 만날 때까지 뿌리를 늘려서 어느 뿌리는 바위 틈새를 지나고 어느 뿌리는 다른 나무의 밑둥을 지나고 이렇게 해서 엄청난 노력을 다해서 뿌리를 늘려간 것이죠. 스스로 자력으로 해서 삶을 이어가는 그러한 지혜가 이 나무들에게도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이제 이 학자가 발견한 거죠. 우리는 좀 부족하고 모자랄 때는 무엇을 원하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뭔가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없을까, 어떤 좋은 기회가 우연히 나한테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어쩌고 보면 복권 심리 같은 그런 것이 발동할 수도 있겠습니다. 미국에 잘못하면 좋지 않은 예지만 과거의 흑인 정책이 백인보다는 더 많은 물자를 제공하고 편히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만큼 많이 줬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력으로 열심히 일해서 자기 개발하고 자기 능력으로 삶을 쫓아다니지 않아도 먹고 살 만큼은 언제나 외부로부터 받으니까 이 사람들은 노력하지 않고 흥미 이주의 놀이나
쾌락이주의 놀이나 이런 신바람 나는 일에만 몰두했지요. 잠재 능력을 확대시켜서 더 나은 미래의 삶을 설계할 그런 생각을 접어들어야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부족함을 느낄 때 어디선가 나를 지원해주면 자기 능력이 오히려 무능적으로 가버리는 아주 위험한 일이 발생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어떻게 하면 어떤 환경과 여건과 고통 속에서도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가장 위대한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 청년 실업자가 많아요. 그런데 그 청년 실업자들에게 현금으로 막 수십만 원씩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의 잠재 능력을 어떻게든지 일으켜 세워서 빡세게 창업교육을 시켜서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오히려 더 필요할진데 물자를 노력하지 않고 그냥 제공해 준다면 훗날 희망이 꺾이는 무능 쪽으로 날개가 좁힐까 전 두려움이 앞섭니다. 놀아도 돈 주는 방법은 참 좋지 않은 거죠. 그런 교육은, 그런 현실적인 그런 정책은 저는 상당히 우려스럽기 짝이 없고요. 자력으로 일어나게 만드는 교육, 또 그것이 최고의 가치 있는 인생의 중요한 대목이라고 저는 믿고 사회교육을 그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사회교육을 하면서 뿌리교육에 추진했습니다. 인간교육, 인성교육, 리더십교육, 이것이 근본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IT 기업이 발달하고 산업사회가 물자가 아무리 많이 풍부해도 중심을 못 잡고 비틀거려지는 위험이 따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IT 분야, 블록체인 분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공지능 분야가 아주 중요한 것을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그것대로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 교육입니다. 뿌리 교육입니다. 이것을 소홀히 하면, 이것을 경시하면 아무리 우리가 경제적인 부를 누린다 해도 행복의 원천은 저만큼 도망가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오늘 제가 유대인의 야네부 마을을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예루살렘은요 로마군에 의해서 초토화됐어요. 그때가 AD 70년 9월 8일입니다. 그때 유대인의 지도자 대학자인 벤자이커가 로마군 총사령관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황제 폐하,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다 파괴해도 좋지만 예루살렘만은, 아니 야나두 마을만은 파괴하지 말아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로마군 총사령관은 황제폐하라는 호칭도 싫지 않았지만 야네부 마을이 도대체 무슨 마을인지 이 사령관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하에게 물어봤더니 보잘것없이 조그만 마을이니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이렇게 보고를 받고 이 사령관은 무관심해 버렸습니다. 그때 마치 황급히 전령의 소식을 전하는 보좌관이
달려왔습니다. 사령관님, 급보입니다. 조금 전 네루 황제가 숨을 거뒀는데 원로회의에서 사령관님을 황제로 추대했습니다. 보고를 받은 베스파시아누스 황제는 사령관은 흡족해서 유대인 대학자 벤자이카의 요청을 쾌히 승낙해버렸어요. 엄명을 내린 거죠. 야네베 마을은 파괴하지 말라는 명령을 강하게 내렸습니다. 야네부 마을이란 랍비들의 생활터였고 신앙교육의 요란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신앙교육과 정신교육으로 더욱 단단해졌고 미래의 희망을 버리지 않았던 것이죠. 예루살렘이 초토화되면서 110만 명이나 죽었고 9만 7천 명이 포로가 됐어요. 약 1950년이 지난 오늘날을 유대인은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 무시무시했던 로마 제국 칼날은 지금 세상에서 자취를 감췄답니다. 교육을 중시했던 유대인들은 번성하고 폭력을 휘둘렀던 로마 제국은 멸망했습니다. 패배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터득한 교훈은 외부의 힘에 질지라도 자기 자신에게는 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다른 민족들은 남의 영토를 탐내어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에 몰입하는 동안 유대인들은 자신을 정복하기 위해서 아픔을 이기며 노력해왔습니다. 그들은 패배하거나 어떤 역경에 처할지라도 내적인 신을 잃지 않았던 것이죠. 내적인 것이란 그들의 문화요, 교육이고 가족의 단결이며 민족의 단결입니다. 유대인의 인구는 여러분도 잘 알지만 전 세계 인구의 0.02%밖에 안 돼요. 약 1,500만 명인데 노벨 수생자의 30%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2000년 동안 온갖 가진 학대와 고통을 당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뛰어난 인물과 성공을 할 수 있었는가? 그것을 몇 가지 간추려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첫째가요, 신앙교육입니다. 성공의 핵심이 신앙교육이었어요. 둘째가 교육인데 방법이에요. 토론과 질문 교육이었습니다. 우리처럼 지식 교육이 아니고요. 셋째가 독서입니다. 어렸을 적부터 책을 읽기를 가정교육에서 아주 엄중하게 일러줬거든요. 넷째가 올바른 습관 훈련입니다. 다섯째 중요한 대목입니다. 교육의 가장 중요한 교사는 부모이고요. 교육 장소는 가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유대인들은 아주 가장 강력하게 중시했고 그렇게 가정교육에 치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하죠? 우리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무엇부터 우리도 시작해야 되는지 함께 고뇌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머뭇거림 없이 바로 출발해야 할 것은 바로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대인이 우수하다는 과학적 근거는 없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인이 훨씬 더 우수한 민족입니다. 다만 한국인보다 우수한 우리 한국 민족이지만 교육 방법과 화합력이
부족한 것이 문제로 나타나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한국인은 위기 때마다 기적을 만드는 저력이 있는 민족입니다. 오늘날 가장 우리 국민들이 염려하고 걱정되는 분야가 정치 현실입니다. 이분들이 좀 융합하고 화합해서 오직 나라와 국가, 우리 국민만 생각하는 정치가 되도록, 그것만 되면 우리는 세계 역사에 강대국으로 번성할 수 있는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대목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키워내서 스스로 자력으로 일어설 수 있는 일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교육으로 더 단단해져가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하는 깊은 바람을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면서, 여러분께서도 이 사회교육 분야, 인문학, 인성교육, 인간교육, 리더십 교육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 4강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맺겠습니다. 희망찬 내일 함께 맞으면서 편안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